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네, 설명회 때 뵌 분도 있으시고 지금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은 간략하게 지금 OT 진행하고 뒤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쪽지 시험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은 배운 게 이미 없으시기 때문에 쪽지 시험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프린트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학교를 나중에 이제 개강하시고 다니시거나 하시면서도 1차 공부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을 정도로 드리는 건 아니어서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 제 이메일 주소는 제가 공개를 했고요. 저희 지금 찍는 강의는 맛보기 강의로 오픈이 돼서 제가 핸드폰 번호는 나중에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카톡이나 메일 둘 중에 어떤 걸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답변이 조금 늦어지는 날은 뭔가 외근이 있거나 그런 날에 조금 늦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OT에서는 좀 제가 설명회랑 최대한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에 궁금한 것도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1차 수험 전략 다시 한번 저희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1차, 2차, 3차로 저희가 시험이 진행이 되고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2차다. 그래서 지금 1차 강의를 듣고는 계시지만 실제 공부하실 때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은 이 2차 시험이죠. 그래서 일단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1, 2, 그 다음에 민법, 사회보험법, 이제 경제랑 경영학 개론 중에 하나 선택하실 텐데 영어는 어학 성적으로 대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안에는 무조건 끝내 놓으셔야 돼요. 네, 나중에 이제 제가 내년에 또 이제 강의하면서 뵙는 분들 중에 영어 성적 다 되셨냐고 여쭤보면은 아직 이제 준비 중이다 이런 분들이 꼭 있으세요. 한두 분씩. 그게 이제 영어가 안 됐다고 해서 그 해 합격이 어렵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를 이번 해 안에 끝내 놓으셔야지 내년에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굳이 진입하셨는데 준비를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끝내 놓으시고 2차 과목은 아마 이제 2차 개강하고 설명을 다 들으시게 될 텐데 먼저 겹치는 과목 한번 보면 노동법 1차랑 2차가 겹치고요. 보시면은 인사노무관리론도 이걸 선택하면은 겹치세요. 경영조직론도 겹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차 과목에서 안 겹치는 게 민법이랑 사회보험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 카페 이런 거 들어가서 보시면 어렵다 이런 말이 많으실 거여서 법학과여서 민법에 자신 있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사보가 제일 문제죠. 과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2차 과목이랑 연계 안 되니까 사회보험법 전문가처럼 지금 잘 하셔도 합격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좀 공부를 미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막 공부하시다 보면은 민법 또는 사보에서 꽈락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합격률 보면은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10명 중에 반 정도 아니면 4명은 꽈락이 나오거나 60점이 안 돼서 불합격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실 때에는 겹치는 과목, 겹치지 않는 과목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 꽈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까지 해서 합격하시면은 3차는 패스, 노패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특별하게 뭔가 이제 그런 게 없는 한은 대부분 합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목을 가지고 학원 커리에 대입을 시켜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학교랑 병행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9월 딱 되면은 저희 이제 2차 시험 올해 9월에 끝나면은 바로 아마 개강이 될 거예요. 내년도 시험 이제 준비하는 게. 그러면은 9월부터 12월까지 GS 연기라고 해서 2차 과목 전반적인 기본 이론 강의를 듣게 되시는데 이때는 1차를 하실 수가 없어요. 저도 준비를 했었지만 이때 1차는 이제 할 시간이 없고 거의 그 과목
들으시고 복습하는데 쫓아가시기가 좀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9월부터 12월을 잘 쓰셔야 되고요. 저희 시험은 대부분 이제 5월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잠깐 방학 있고 또 2차 강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시험 보는 중에도까지 계속 2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차 과목을 여유롭게, 그러니까 쫓기지 않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죠. 만약에 지금 입문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 시기나 이 시기에 들으셔야겠지만 굳이 지금 입문을 하셨다면 이제 1차 과목을 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번 다 돌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민법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진짜 그냥 강의 들었다 그리고 내용을 하나도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나중에 가서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따라가시기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5월 시험이면 나중에 이 4월에 사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과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1년 동안 내년까지 커리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 합격 아니라 최종 합격이죠. 그러니까 1차는 60점만 평균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점에 너무 이제 다 딱 맞추시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꽈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하나의 좀 전략적인 제언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목표 점수를 이렇게 하고 강의 활용 방법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은 저는 노동법은 두 개 다 85점. 왜냐면 어차피 2차 공부할 거고요. 2차 공부하는 동안 이제 1차에서 나오는 것들만 몇 개 챙겨가면은 노동법 2점수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2차 공부 하시는 분이라면 이만큼은 맞아 주셔야 돼요. 저희 노무사 시험이잖아요. 메인은 노동법이죠. 그 다음에 민법이랑 이제 사부, 그다음에 선택 과목 있으실 텐데 제가 경제학은 선택을 안 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영학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경영학에서 꽈락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높지 않게 70. 그 다음에 민법은 이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공부를 내가 많이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민법은 진짜 꽈락면 할 정도이지 내가 도저히 60점 못 맞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민법은 그냥 꽈락까지는 아니고 한 60점 정도는 목표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잡았었고 그 다음에 사부 70. 그래서 대부분 민법 70점 목표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잘하시는 분이면 괜찮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상 이제 들어보시면은 나한테 좀 더 맞는 과목, 좀 어려운 과목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재조정을 하셔야 되고, 사부는 이제 60점에서 70점 정도 목표로 하시면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사부 100점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제 강의 듣는다고 해서 100점 맞으시면 그거는 이상한 거고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내가 만약에 학교랑 병행하고 있다. 학교랑 병행하는데 내년에 2차까지 준비를 할 거다. 그러면은 이거 커트를 조금 더 내리셔야겠죠. 그래서 노동법을 정말로 많이 공부해서 여기서 한 90점까지 올리시고 나머지가 조금 내려가는 거. 그렇게 해서 평균을 맞추시는 걸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그냥 생각은 해두시면 돼요. 어차피 내년에 문제풀이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는 당장 진짜 닥쳐서 공부를 막 시간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1차를 좀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평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2차까지 같이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낮게. 왜냐면 2차 하면서 1차를 평균 점수로 높게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근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1차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도 1차는 조금 공부해서 합격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실 필요 없죠. 안전하게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지금 뭐 전업인지 학교랑 병행 중인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업이랑 학교나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거는요, 투입 시간이에요. 전업은 사실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공부에 투입하실 수 있잖아요. 학교 가시면 수업 듣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실질적으로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하면서 자투리 시간이 얼마인지 해서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조금 지금 미리 계산해 보시고 그걸 최대한 촘촘하게 늘려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이렇게 대략적으로 전략을 세우셨으면 사회보험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아까 사보랑 민법에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온다 라고 했는데, 꽈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만약에 입문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가서 이제 2차 공부하시다가 급하니까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험 5월인데요, 정말 극단적인 분들은 3월, 4월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아니고 문제풀이, 아니면은 뭐 4일 만에 끝내는 특강, 하루 만에 끝내는 특강 듣고 문제 막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4일이나 5일 만에 준비하면은 문제 풀어서 그 문제는 눈에 있거든요. 그럼 비슷하니까 기출문제 풀면은 60점, 70점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사회보험법이 뭐고 내용이 전혀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시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운이 좋으면은 기출문제 본 거 가지고 맞추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뭔가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거나 민법 풀었는데 민법이 너무 어려워서 이미 조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회보험법이 뭔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왕 시간이 있을 때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 사회보험법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대체 왜 사회보험법이 들어가 있는지 이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나 뒤에 가서 마지막 특강에서는 이런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때는 그냥 외우는 거죠. 지금은 이제 편하게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사회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보험 혹시 회사 다니시거나 이제 인턴 뭐 아니면 알바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거의 다 해보셨죠. 요즘에는 알바 하셔도 4대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4대 보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4대 보험, 뭐 고용, 산재, 건강연금. 근데 사회보험 들어보셨어요? 사회보험?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여기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사회보험은 뭐지? 조금 생소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보험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사회, 뭔가 공적 성격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등장하게 됐냐면은, 이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아, 이런 게 사회보험이구나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갑자기 역사 시간처럼 거슬러 올라가는데,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이 막 생기면서 이제 아이나 여성 굉장히 오랜 시간 공장에서 일하고요. 그때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신 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근무 환경이 열악해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해서 환풍구도 없고 막 폐병 걸리고 이렇게 일하는데 임금은 적으니까 계속 가난해지죠.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일 잘 못하면 또 금방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임금에다가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이런 개념도 그때는 없었겠죠. 그리고 아프면 또 금방 이제 잘리게 되니까 실업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명, 이 사람이 그냥 몸이 약해서 아픈 수준이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문제가 그 도시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빈곤, 가난한 게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실업이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장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고요.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기에 외국의 제도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에서 뭔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적인 위험이 아니라 그게 개인에게 닥치지만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사회적 위험이야 라고 정의하고
보험의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보험, 빈곤, 실업, 질병, 노령, 장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험이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이 닥쳤을 때 도와주려고. 근데 보험의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가입자가 있어서 그분이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가입자는 매월 아니면 뭐 매년 일정 시기마다 보험료를 불입하고요. 그 보험료가 받을 사유가 발생하면 이 수익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 위험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게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4대 보험도 사회보험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거는 기억을 지금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법령을 실제로 보실 때 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전혀 외우시지는 않아도 돼요. 사보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자동차 보험, 아니면 뭐 안보험, 이런 게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흔치 않지만 저는 보험 가입하는 게 싫고 이게 뭔가 사기 같아서 그냥 가입 안 하고 싶어요. 가입 안 할 수 있죠. 단 한 개도 보험 없을 수 있죠. 전적으로 저의 자율성에 따라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은요, 법으로 적용 대상을,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누가 가입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라고 법에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정하면 반드시 가입하고요. 법에 정하지 않은 사람, 이 적용 범위에 명시가 안 된 사람은요, 원해도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너네는 대상이 아니니까 가입 못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납부자랑 수익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만약에 안보험을 들면은 수익자를 적어도 저 본인 또는 가족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하겠죠. 근데 사회보험 보시면은 사용자가 납부하고 근로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그 사용자가 납부를 하고 근로자가 혜택을 받아서 납부자랑 수익자가 전혀 이질적이죠. 그리고 부담액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안보험이나 실비보험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싶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한 달에 뭐 33,000원짜리랑 77,000원짜리랑 더 보험료가 비싼 게 혜택이 많겠죠. 근데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혜택을 받아도 제 소득, 제 한 달 급여에 비례해서 납부합니다. 왜요? 이거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격, 뭔가 공적 성격,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 수급도요. 제가 자동차랑 안보험 이제 가입을 했는데 만기라는 게 있어요. 납부를 계속 하다가 만기가 되면은 제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회보험은요. 고용보험에서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컷 10년 동안 납부했어요. 근데 아마 알바 해보셨다라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제 발로 알바 그만두면은 제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실업급여 못 받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알바에서 정말 한 5년 정도 일했어요. 극단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계속 4년, 5년 일했는데 그냥 이제 공부하려고 이 노무사 시험 준비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거죠.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한 사유가 반드시 발생해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근데 그 필요를 법에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4주 정도 걸쳐서 배우실 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보험에는 누가 가입하는지, 이 보험금연은 언제 발부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납부하는지, 얼마 납부하는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사회보험법에는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보험이랑은 이런 특성 차이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들으시고 잊어버렸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책 보고
키워드 다 동그라미 치셔서 빨리빨리 빈출되는 거 위주로 외우시는 건데 지금은 기본 이론 강의니까 사회보험법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고용보험법에서는 사회적 위험, 우리나라가 정부가 같이 해결해줘야 될 사회적 위험으로 실업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입 범위.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혹시 지역가입자 제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역가입. 아마 이제 집에 고지서 날라오신 적 있을 텐데 부모님이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지역가입. 근데 고용이랑 산재는 지역가입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산재는 어딘가 회사에 다니는 분들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다닌다는 얘기는 근로자.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 수업에서 배우시겠지만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미용실에 계시는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뭐 필라테스 강사 이런 프리랜서들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 가입을 시킬 거야? 이거를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자진퇴사는 못 받아. 실업급여 줄 건데 자진퇴사는 못 받고 뭔가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하는 해고 아니면은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근로자도 알겠다 하고 나가는 권고사직 이런 거에 대해서 줄 거야. 이런 것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사회보험법인데 이걸 노무사가 왜 배우냐, 어떤 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요. 이제 뭐 실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회보험법이랑 관련된 업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누군가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입사했어 라고 보험 가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 그만뒀어. 더 이상 우리 회사 근로자 아니야. 이런 퇴사 신고도 해야 되거든요, 공단에. 그런 것들을 노무사가, 세무사도 대신할 수 있고요. 노무사가 대신합니다. 이런 업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한참 실무적으로는 좀 이슈가 됐었는데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막 지하철에도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옛날에는 사장님이 시급 10,000원 해서 50시간 일했으니까 50만 원 했는데 뭔가 급여가 안 맞아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가 공제됐는지. 근데 작년부터는 이런 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한테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런 급여 아웃소싱 과정에서요. 이 4대 보험 얼마 공제할지 이런 업무도 노무사가 대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노무사가 대행할 수 있고요. 4대 보험, 고용, 산재, 건강연금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 전문 자격사 공인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과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보험법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보험법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회보험법 책 앞에 보시면은 법령이 6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디 보시면 되냐면 차례라고 해서 보시면은 1편이 사회보장 기본법, 2편이 뭐 징수, 3편이 고용보험, 4편이 산재보험, 5편이 국민연금, 6편이 건강보험 이렇게 법령이 6개예요. 이 6개 법령에서 시험에 나올 건데 앞에 이제 뭐 업무랑 관련이 되고 우리가 왜 배우고 그건 이제 다 좋은 말이고 저희는 실제로 70점 평균 60점, 다 60점 맞는다라고 하면 6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난 10년간 기출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일부 뭐 한 문제씩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경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100점이고 25문제니까 한 문제당 4점. 여러분 정말 극단적으로 딱 다 맞추시겠다 할 거면은 15문제 맞추시면 60점 나오죠. 그럼 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고용, 산재, 징수. 이거 세 개 법령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은 가장 이제 정감 가는 게 고용보험법. 실업급에 이제 익숙하고 하시니까 그럴 거고, 이제 고비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출제 경향을 비춰봤을 때, 이거 공부할 수 없어요. 하시다가, 산재 도저히 못하겠는데, 건강이랑 연금 네 문제, 한 문제 차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보시면요. 그 차례 한번 보실까요?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그러니까 한 30페이지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몇 문제 나올까요? 3문제에서 4문제. 헷갈리는데 시험 전에 이제 제가 다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드리고요. 그거 보면 4문제 금방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넘겨서 건강보험 파트 한번 보실까요? 405페이지부터 459페이지. 근데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니까 끝에 저희 책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거의 8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2문제 나와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보시면 331페이지부터 400. 그러니까 7, 80페이지씩 되는데 2문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맞든 안 맞든 저희가 득점은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같이 하고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녀서 도저히 시간 없다. 이건 뭐 버리시는 거죠. 버리시고 저는 수업 때는 진행을 할 거예요. 기출 위주로. 그럼 그거 보고 가서 맞추시는 거예요. 마지막 특강할 때는 제가 기출을 이렇게 봤더니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도 짚어드리고 저희 이제 예상 모의고사도 다 학원별로 나오거든요. 그거 풀어보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맞추시는 거고 나는 시간이 조금 된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보긴 보는데 다 보는 거 아니고 기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복습 진행하시고 나중에도 기억하실 건 건강연금은 살짝 가볍게 핵심은 고용산재 징수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까지 진짜 딱 60점 맞겠다고 이거를 굳이 안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40페이지에서 4문제니까 효율적이다 이걸 가져가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강의 진행하다 보면 질문 주시는 게 법조문을 찾아서 읽어봐야 되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으로 우선은 진행을 할 건데 이 전시춘 박사님이 정리해 주신 게 법령의 그 시험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주신 거라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것 중에 법조문을 꼭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건 제가 뽑아서 드릴 거예요. 따로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법조문은 2차 공부하실 때는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법전 주는데요. 나중에 법전 찾아가면서 실제 답안지 잘 안 쓰고 실제로는 그 법전의 내용을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외워져 있고 보고 쓰시는 거예요. 달달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외워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1차는 사회보험법은 법조문 보실 필요 없고 계산 문제가 저희도 있어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산수. 그냥 곱하기 더하기만 하시면 되고 경영학의 문제처럼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계산 문제를 버려도 되냐? 버리시면 안 돼요. 주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제일 기초적인 거고 그냥 그 부분 공부하면 맞추게끔 주거든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유형으로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 물어봐요. 자영업자 갑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이거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사람 이렇게 일한 사람인데 실업급여 며칠 받을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게 계산 문제 중에 표 그려서 푸시는 하나거든요. 쉽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소정급여 일수 표를 아셔야지 맞추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표 자체를 모르시면 못 맞추시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다음에 내용 열거형도 이거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쭉 책에 열거되어 있을 거고요. 그중에 그 내용을 알고 걸러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심의사항의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 걸러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사항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그냥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것보다 책에 있는 그 부분 한 번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이것 때문에 사회보험법이 어려워지는데 선지형. 이게 정답이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중에 사회보장기본법 보시면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뭐 국민인지 아니면 국가랑 지자체인지 계속 이걸로 말장난을 할 건데 그건 지금 외우실 필요 없죠. 지금 아직 1차 시험 거의 10달 남았는데 지금 외우시는 거는 소용이 없겠죠. 이건 시험 앞두시고 빠르게 보시는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강의 열심히 들으시는 거 그리고 5분 사보 양 절대 많지 않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수업 들었으면 그거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냥 그것만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5월 시험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시험 준비하시는 게 빠르면은 4월 초 진짜로 조금 이제 용감하다 그런 분들은 2주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2주 하실 때 그분들이 처음 강의 듣고 문제풀이부터 2주 하시는 게 아니라 강의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2주 동안 집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 한 달 했대. 절대 그게 그냥 한 달만 투입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강의 다 들어놓고 고용보험법에 이런 내용 있었지 흐릿하지만 기억이 나서 그때 한 달 만에 그냥 다 몰아서 벼락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판 스퍼트를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외웠던 거 까먹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한 번 외웠다가 까먹는 거랑 아예 처음 보는 내용 그 한 달 전에 달달 외우시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나중에 한 달, 3주 이렇게 압축적으로 공부할 때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수업 시간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프린트물 정도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3가지 보시면 제가 2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냥 한번 보는 게 낫고 이거는 눈에 익혀야 된다 계속. 그럼 뭘 말씀드리냐면은 문제만 푸시는데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객관식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실 텐데 어떤 분은 나는 기본서 잘 안 봐. 그냥 문제 기출문제 10개년치 풀고 시험장 들어가고 계속 그것만 반복해. 근데 이게 기출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답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다른 자격사랑 사회보험법이 호환이 잘 되면 좋은데 저희 그 법령은 저희 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을 막 풀기엔 아까워요. 내용을 알고 내가 이 내용 공부했는데 이거는 더 안 풀어봐도 되겠다. 이거는 내용을 봐도 헷갈리네.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굳이 미리 풀어보시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내용으로 먼저 준비하시고 나중에 가서 내용이 어느 정도 돌려졌을 때 가서 기출로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시는데 너무 이제 급급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실제 유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진행할 때도 지금은 전체 체계. 근데 막 체계도를 그리려고 이해하는 건 아니고 고용보험법 하면은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랑 그 다음에 지원금 사업 이런 내용이 있지. 산재보험급여에는 종류가 요런 게 있지. 하나 기억 안 나네. 요런 게 있지. 이 정도로 뭐가 있는지 그 법령에 아시는 거랑 주요 내용 숙지인데 쪽지 시험 보고 잊어버리셔도 괜찮다. 근데 시간이 되시면 자주 보시면 좋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문제풀이 이제 가실 때에는 기본 이론이 2번인데 왜 생략했냐면은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은 굳이 1월에 또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과목을 들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해도 문제 풀이 때 들어오시면 돼요. 문제 풀이 때 어차피 앞에 기본 내용 다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1월에 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2차 집중하시면 되고 문제 풀이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별도 프린트, 기출 분석한 거랑 같이 드려서 여러분들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시험 전에 하루 동안 전체 내용 훈련 특강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다 1차는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1차, 2차랑 겹치는 거 어떻게 전략 좀 세워보실지,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 강의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궁금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때는 저는 비경영에 제 주위에 노무사라는 직업을 아는 분이 없었어요. 이제 노무사가 뭐야 하면 제가 막 설명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비효율적인,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1차 강의 들으면서 1차를 막 노트에 이제 단권화 하려고 책을 만들었었는데, 단권화 말씀드리면 1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권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수업 들으시다가 거기서 추천을 해주셔서 괜찮으면 하셔도 되지만, 사보 같은 경우는 단권화 필요 없습니다. 다 따로 드릴 거예요. 시험 전에 들고 가실 프린트 이렇게 드릴 거라서 따로 안 준비하셔도 된다. 그럼 지금 뭐 하시냐? 사실 이제 개강이 된 과목도 있고 안 된 과목도 있어서 막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또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웹쇼핑은 많이 하시니까 그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있거든요. 나중에 합격하시면 거기에 또 이제 그 채용 공고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합격 수기, 불합격 수기, 그다음에 들어봤는데 뭔가 생소할 것 같은 과목, 답안지 쓰는 방법, 답안지 쓸 때 글씨 속도가 빠르면 좋다더라, 뭐 글씨체 이러면 좋다더라, 그런 걸 미리 정보를 습득하시고, 내가 악필인데 어떻게 하지? 그럼 그거는 이제 수업 듣는 강사님이나 뭐 카페에 글 올린 거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네, 악필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딱 글씨를 썼을 때 정말 지렁이 기어가서 한 글자도 못 알아보겠다, 이 정도 아니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답안지 그 쓰시는 게 나중에 가면 글씨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동차 요 정도로 해서 나중에 끝에 답안지 막 페이지 가면 더 그러셔도 되거든요. 잘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진짜 심각한 악필 아니면 채점하시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살려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악필 같은 분은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서 여기를 조금, 제가 글씨를 사실 조금 못 쓰지 않는 편이어서 각도를 살려주셔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 7, 8월에 하시면 좋겠죠. 토익 그냥 지금 다 끝내고 9월에 편한 마음으로 2차 개강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나는 시간이 좀 남는다, 이미 토익을 해놔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강사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강사님 걸 들어야겠다, 2차. 왜냐면은 중간에 듣다가 이분이 유명하다, 아니면 이분이 뭐 이렇다 해서 들었는데 본인하고 안 맞아서 내년 막 1월에 바꾸시고 이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미리 한번 맛보기 강의 같은 건 들어보시는 거 좋죠. 2차 지금부터 막 전속력으로 달릴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맛보기 들어보면서 여러 개, 이분은 이런 게 좋구나, 나랑 이게 맞겠구나 정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시고, 정했는데 그 과목을 좀 뭔가 미리 준비하고 싶으시면 아마 공개된 메일이나 그런 게 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그분한테 이제 여쭤보셔서 강사님한테 이런 거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같은 맥락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한 달 하는 거 실제로 맞는데 그 한 달이 기본 이론부터 듣는 건 아니다. 지금은 이제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보통은 4주. 대부분 4주고요. 4주에서 3주 많이 하시고, 2주는 헌동차. 이제 이미 1차 경험이 한 번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뭐 문제 풀면 거의 다 안다, 요런 분들이 2주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수험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저랑은 7월에 보고 안 보시는데, 공부하시다가 이제 10월, 12월 되면 그 시기에 필요하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강의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굳이 지금 입문하셨는데 내년에 1차 합격하고 그 다음 연도에 2차 합격하실 필요 없죠. 동차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이제 알맞은 방법으로 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거는 2차 얘기입니다. 1차는 단권화 하실 필요 없다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끼지 말자. 그러니까 1차는 조금만 해도 되니까 굳이 1차 강의 안 들으시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미루시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다 돌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톱워치는
저는 스톱워치로 공부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수험생들이 하루에 얼마 공부해야 돼요?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공신 있죠. 그분이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이제 전업 수험생 기준 10시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거랑 다 포함해서 10시간. 근데 저도 해봤는데 이게 조금 엉덩이가 안 무거운 사람들은 벅차요. 그래서 정말 진짜 마지노선으로 잡아도 제가 생각하기엔 8시간, 9시간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공부량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학원 커리큘럼을.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해 주시는데 그냥 아침 7시에 와서 밤 12시까지 앉아있다라고 이걸 사실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중간에 뭐 잠깐 핸드폰 보실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스탑워치로 활용을 했던 거고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뭔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누르면 조금 있다 집중이 이제 좀 더 잘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지 복습은 이것도 나중 되면은 다 외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써볼 시간이 없어요. 12월 이전에 이거를 많이 해보실 시기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이 시험에 입문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손목이 좀 쌩쌩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손목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괜찮으실 때 뭔가 이 백지 복습, 그날 공부했던 걸 백지 한번 다 써보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외의 공부 방법 같은 거는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그 과목의 답이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공부 방법, 수험 생활, 마인드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니어도 아마 다들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희 시험은 핵심이 2차고요. 2차는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2차도 책이 다 있을 텐데 그럼 그 책을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서 뭘 물어볼지 모르지만 주관식으로 다 써내려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게 합격 포인트죠. 그걸 뭐 계속 깜지를 써서 외우시건 책을 읽어서 외우시건 그러면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데 뭔가 암기할 때 그냥 암기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왜 시험 보실 때 내가 그거 몇 페이지 여기 위쪽에서 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을 텐데 사람이 뭔가를 외울 때는 사진 찍듯이 그림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이게 그림으로 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키워드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시는 연습.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나중에 가면은 처음엔 그냥 이게 키워드인지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에 좀 집중하게 되는데 계속 책을 읽으시면 나중엔 그거 위주로 한 뭐 몇백 페이지를 그냥 몇 시간 만에 쭉 보실 수 있게 돼요. 결국 시험 전날에 그 과목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차는 다 밑줄 칠 필요는 없고 저랑 어차피 제가 그 책 한번 보여드리면서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에서는 우선 처음에 하실 거는 키워드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핵심이에요. 책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여기서 답안지에 꼭 들어가야 될 말, 가산점이 될 말이 뭔지 키워드를 구분하시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 치신 걸로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재화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목차를 저희가 주관식이라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별로 형광펜 다르게 하는 것들은 다 하시는 방법이고요. 제가 추가로 했던 건 막판에 이거는 진짜 한 2기 넘어가서 내년도에 가서 보시면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외워졌다 싶으면 또 까먹고 그런 건 색깔을 바꿔서 다른 걸로. 그 다음에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 1차랑 관련이 되겠죠. 그러면 그건 완전 두꺼운 지금 제가 쓰는 이 칠판 형광펜 같은 요런 색으로 그것만 체크해서 시험 시작 뭐 5분 전 요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에 이렇게 좀 다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색깔 같은 것도 지금 시간 되실 때 눈 안 아픈 색깔로 미리 정하셔서 모든 과목 책을 다 똑같이 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 수업 듣기 전에 밤에 일요일 밤에 TV 보거나 이제 뭐 영상 틀어놓고 그 형광펜만 다 쳐놓고 그랬었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1차 관련된 공부 사항이랑 수험 생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잠깐 쉬시고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쉴게요. 지금 44분인데 55분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